몇 살까지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가능 여부는 주민등록증상의 나이가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라는 살아있는 건강 지표가 결정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질에 포기하거나 부모님의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께 마음껏 웃고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는 씹는 즐거움을 찾아드리세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70대 그리고 80대 어르신들께서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한 유명상 원장입니다. 혹시 부모님께 이런 말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제 와서 무슨 임플란트냐?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을 받냐? 그냥 이대로 살다 갈란다. 괜히 자식들 돈 쓰고 고생시키기 싫다. 그냥 죽이랑 두부만 먹으면 돼.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도 마음껏 드시지 못하고 점점 야위어 가시는 부모님을 보며 임플란트 해드려서 맛있는 것 좀 드시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자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들께서는 나이 때문에 그리고 수술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손사래를 치시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자녀분들께 그리고 어르신분들께 희망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임플란트는 위험하다고 그냥 틀리 쓰시겠다고 하시나요? 임플란트 수술 가능 여부는 주민등록증상의 나이가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라는 살아있는 건강 지표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고령 임플란트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지 저희 치과 수술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더는 망설이지 않으시도록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살까지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고령 임플란트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입니다. 저희 치과 의사들은 환자분의 주민등록상 나이를 보고 85세이시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대신 수술과 회복 과정을 안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강 자격을 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나 당뇨는 잘 조절되고 있는지, 잇몸뼈는 튼튼하게 남아있는지, 수술을 감당하실 만한 체력이 있으신지, 즉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플란트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70대 그리고 80대 어르신들께서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치과에서 실제로 수술하신 고령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 지난달에 오셔가지고 수술을 해드렸던 환자분이에요. 나이를 보시면 87이죠. 아래 앞니가 많이 염증이 심해서 오신 분이었고 이렇게요. 통증이 좀 있으셔서 이번 기회에 그래도 본인이 틀니랑 임플란트 중에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상태에서 오셨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혈압약 드시는 거 이외에 특별히 뭐 문제도 없으셨어요. 당뇨도 없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 오래된 브릿지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잇몸이 많이 부어있고 염증이 생겨서 막 고름도 나오고 있죠. 왼쪽 위 같은 경우는 치아를 깎아서 이렇게 두 개를 걸어서 씌웠는데 속에서 다 썩어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흔들거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기존에 틀니를 안 쓰시던 분들을 이를 빼고 틀니를 끼워드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정말 살도 많이 빠지시고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막 우울감까지 생기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 끝에 환자분도 굉장히 건강하셨고 임플란트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잘 해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저희도 무리하게 한 번에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한번 회복되는 걸 보고 두 번에 나눠서 수술을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왼쪽 위에부터 간단하게 이를 빼고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해드리고 다음날 체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회복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술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투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회복을 도와드렸죠. 괜찮다 하셔서 바로 1, 2주 후에 바로 이제 아래쪽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래 같은 경우는 지금 치아들이 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2개 치아만 남기고 나머지 치아는 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흔들리는 상태였고요. 이런 경우에 이 치아 2개만 남기고 이대로 지내세요 하면 당연히 쓰러지십니다. 그러면 내지는 여기다가 임시틀니를 걸어드리면 잘 맞지도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냥 없이 지내시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수술하는 날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위아래를 다 하셨어요. 여기 위에도 그냥 하시겠다고 해서 해드렸고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뒤에 단독으로 하나짜리가 들어가는 건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사가 풀리는지 이 임플란트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지 않는지는 6개월 내지는 정기 체크 때마다 오셔서 점검을 잘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을 해드리고 당일날에 바로 치아를 껴드렸죠.
물론 이제 모든 치아에서 세게 닿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치아를 그래도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은 본뜰 때까지 저희가 한 달 반에서 길어도 2달 정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쓰고 계시면 확실히 치아가 없는 기간 동안 살이 많이 빠지거나 그러시지는 않아요. 네. 술전 수루를 보여드리면 치아가 심지어 비어있는 데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치아가 더 많아졌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없었던 데서 더 늘어났어요, 수술 당일날에. 이런 것들은 환자분께서 저희 치과를 오셨기 때문에 임플란트 최종 완성이 되는 2달의 기간 동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환자분은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한참 돼서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임플란트 말고 본인 남아있는 치아들의 염증이 생긴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남아있는 치아들 주변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이런 데는 특히 염증이 심하시죠. 그래서 따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이분도 실제 거의 뭐 뵈면은 10살은 젊어 보이실 정도 굉장히 동안이셨고, 요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환자분들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한 것도 이렇게 임플란트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섭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오래 사시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동안이신 분들도 되게 보면은 치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잇몸뼈가 전반적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였고, 정면에서 보시면 잇몸이 많이 부어있죠. 이렇게 실제로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부어있죠. 염증이 가장 심한 부위, 여기가 바로 여기죠. 네, 이쪽 많이 잇몸이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이렇게 진행하고요. 임시치아를 이렇게 바로 넣어드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요. 그 전에 아파가지고 흔들리니까 앞니를 뭐 베어물지 못하셨는데 당일날에 이렇게 해드리고 바로 편하게 가셔가지고 잘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오셔서 본을 뜨고요. 이렇게 최종 완성을 해드렸고, 보시면 이렇게 가지런하고 주변 잇몸이 벌써 싹 가라앉아 있죠. 여기 보시면 원인을 해결했기 때문에 뼈 이식도 잘 해놓고, 그래서 전후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사이사이 틈도요 다 해결을 해드렸고, 가지런하고 아주 단단한 보철물이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잇몸 뼈에 뼈 이식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잘 심어드리고 완성을 해드린 사진을 보여드리면 잘 돼 있죠. 그래서 주변 뼈보다 임플란트가 충분히 깊게 잘 잠겨 있고요. 연결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보여드리면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또 중요한데요. 임플란트 식립 방향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앞니임에도 불구하고 나사구멍이 이렇게 안쪽으로 뚫려서 완전히 붙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보철물이 뭐 떡 드시다가 빠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이 나사구멍을 뚫어가지고 풀었다 뺐다 하실 수가 있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죠. 이분도 치료를 잘 마무리해드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 사례를 보셨으면 고령이라고 무조건 임플란트가 안 된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치과에 가시기 전에 이 3가지 질문은 꼭 준비해 가세요.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치과를 고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 첫째, 저희 부모님의 연세와 가지고 계신 질환, 가장 흔한 것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임플란트 수술이 정말 안전할까요? 그리고 수술 전에 어떤 건강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내과와 협진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병원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철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술 시 부모님의 체력적인 부담과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르신 환자에 대한 배려와 최신 기술 도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전체 임플란트가 부담스러우실 경우 저희 부모님의 상황에 더 적합한 임플란트 유지형 틀니와 같은 다른 대안도 함께 고려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를 하는 곳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나이가 많다고 불가능한 수술이 절대 아닙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어르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증의 숫자가 아니라 만성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잇몸뼈 상태가 튼튼한지,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술법을 선택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료진의 역할이자 병원의 양심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질에 포기하거나 부모님의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치아가 안 좋으면 음식 섭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건강 체크와 임플란트 경험이 많은 치과에서 정확하게 상담
상담받고 우리 부모님께 마음껏 웃고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는 씹는 즐거움을 찾아드리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 아닐까요? 저도 고령이신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 나이에 무슨 임플란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수술이 잘 되고 나서 음식도 잘 드시고 살도 많이 붙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의사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얼마 전에 오신 80대 어르신도 수술하고 몇 달 뒤에 검진하러 오셨는데 내가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소원을 다 이뤘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감정이 푹받치더라고요. 만약 지금 우리 부모님의 임플란트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치과로 오시면 제가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고 솔직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청량리 서울 임플란트 치과 유명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